안녕하세요. 조대현입니다. 방금 이렇게 오늘 무슨 얘기 할까 사실 생각하다가 언론 기사를 쭉 살펴봤는데 수십 개를 살펴봤어요. 그 중에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국민의힘에 관련해서 질의멸렬, 점입가경, 자중질환 이런 단어들이 국민의힘과 관련해서 언론을 도배하고 있고 또 제 주변 분들 그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나 우리 당원들, 우리 지지자들 찾아보니까 어떤 단어들이 나오냐면 목불인견, 사면초가, 중구난방, 후한무치, 이전투구. 그래서 다들 그런 내용들을 써놓으셨기 때문에 나는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저도 사자성 하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국민의힘 지금 비상 상황이다. 김종인을 원톱으로 세우느냐 마느냐. 김종인은 윤석열을 향해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결정은 빠를수록 좋다. 시간 없다. 이렇게 압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윤핵관들은 김종인에 대해서 윤석열이 구태타다. 분노했다. 경노했다. 김종인도 세신 대상에 포함된다. 이렇게 서로 지금 저희 언론 플레이하고 각을 세우고 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선대위 개편한다 그러죠. 백약 무효다. 그리고 만시지탄이다. 지금 현 상황에서는요. 어떠한 처방을 해도 사실은 이기기가 힘이 듭니다. 그건 제가 양심을 걸고 제가 상식적으로 제가 그동안 정치권에 있으면서 경험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런 상황 10% 이상 앞서다가 지금 10% 이상으로 뒤처졌고 여론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많이 격차나는 건 12%까지 제가 봤거든요. 짧은 것도 도리어 오마이뉴스 같은 데서는 격차를 줄여줘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너무 방심할까 싶어서 그리고 혹시 윤석열이 중간에 그만둘까 싶어서 그렇게 되면 새로운 변수가 터지니까 이미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변수를 관리하는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승부는 끝났다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경험한 바로는 생각은 더 이상 힘들다. 이건 뭘 해도. 그래서 왜 이런 상황이 됐느냐. 제가 이렇게 분석을 쭉 앉아서 진짜 묵상을 해봤어요. 묵상을 해보니까 여러분 윤석열, 이준석 지금 서로 싸우잖아요. 둘이 누가 더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그게 한쪽이 일방적으로 잘못했다 그러면 차라리 쉬워요. 답을 내기가. 윤석열이 잘못했으면 윤석열을 더 몰아붙여가지고 정말 코너로 몰아가지고 후보를 교체하든지 아니면 이준석이 잘못했다면 이준석 어떻게든 잘라내고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여론조사 돌린 걸 제가 보니까 일반 국민들은 윤석열 잘못이 크다가 60%, 그 다음에 이준석 잘못이 크다가 30%. 근데 우리 당원들은 그리고 또 우리 당 지지자들은 이게 역전이에요. 이준석 잘못이 우리 당 지지자들이 봤을 땐 이준석이 60% 잘못했고 윤석열이 잘못한 게 30이다. 어디다 손을 들어줘야 되는 겁니까? 당원대로 가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당원대로 가서 이준석을 잘라야지. 그러면요 보세요. 적어도 이준석을 잘못했다고 이준석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30이 있었죠. 그 30은 우리 당 당원이에요. 그럼 윤석열이 잘못했다는 60은 어디겠습니까? 민주당 지지자가 30에서 40 다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렇게 하더라도 중도 20%가 확대되면 중도 30%가 이미 이준석보다는 윤석열이 더 잘못했다고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걸 믿고 지금 이준석이 저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누구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가장 크게는 국민의힘이라는 그 정당이 정권을 잡아서 나라를 이끌기에는 역량이 부족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 그렇게 못했잖아요, 여러분. 민주당이 저렇게 못했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했는데 이제 국민들이 그래서 바래서 이 정권을 심판하고 싶다. 정권 교체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론조사가 55에서 60까지 나왔던 게 이제 그 숫자도 줄어들고 있지만 그때의 마음, 간절한 마음이 이제 강도가 점점 쳐져서 지금 이미 많은 숫자들이 50% 아래로 내려가 버렸고 정권 교체에 대한 희망이 한 10% 이상은 이탈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정권 교체해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보세요. 윤석열한테 빠져서 지금 안철수한테 가잖아요. 안철수하고 윤석열하고 단일화를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단일화하면요. 현재 나온 여론조사로 따지면 안철수가 오차범위 밖으로 이겨요. 그럼 또 우리 당원들은 그럴 겁니다. 야, 그거는 민주당이 역투표해서 그래. 역투표해서 우리 당 당원들 놓고 하면 윤석열이 이겨요. 한 20% 이겨요. 근데 이게 일반 국민으로 놓고 하면 15% 안철수가 이겨요. 그러면 안철수 입장에서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단일화를 하자. 저는 그게 마지막 승부수라고 보는데 안철수하고 단일화를 하자고 했을 때 안철수가 지금 현재 여론조사를 갖다가 우리 당이 여론조사 하듯이 일반 국민 50%, 우리 당원 50% 이렇게 받아줄 것 같습니까? 안 받아줍니다. 내가 안철수 참모라도 안철수라도 절대로 그렇게 안 하죠. 안철수 입장에서는 잃을 게 없어요. 어차피 지금 그 사람 돈이 많기 때문에 자기 돈 몇백억 써가지고 잃더라도 이번에는 철수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정치 생명이 끝나기 때문에 끝까지 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보니까 여론조사 돌려가지고 이미 10% 이상 나왔어. 좀 있으면 15% 돌파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15% 돌파할 것 같아요. 그러면 선거 자금을 다 보전받아요. 그럼 안철수 입장에서 굳이 국민의힘하고 단일화해가지고 또 지는 게임을 그렇게 해서 또 저봐 철수하잖아. 이렇게 하는 게임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안 하죠. 그러니까 안철수 입장에서는 단일화할 때 유일한 방법은 뭐냐?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자.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다 집어넣어가지고 공정한 여건 하에서 하자. 그러니까 국민의힘만 받기 힘들겠죠. 근데 막판에 그걸 받지 않으면 단일화는 물 건너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윤석열이 지금 외통수에 걸린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안철수하고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받으면 지는 상황이 됐고 받지 않으면 선거에서 지고 자 그리고 보세요. 이준석을 받자니 이준석을 받지 않으면 청년표가 빠진다고 하니 자 받아야 되는데 그럼 이준석을 받으면 이준석 김종인이 장악한 선대위에서 안철수가 단일화하려고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견혼지간이에요. 절대로 같은 하늘을 바라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김종인과 특히 이준석이 장악한 선대위에 안철수는 단일화 안 해요. 그럼 윤석열로서는 이 고차방정식을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지금 현재의 상황은요. 제가 그냥 적나라하게 이제 더 이상 못할 말이 뭐 있습니까? 이런 상황을 부르는 게는 크게 네 가지 사람, 4명의 사람이라고 저는 봐요. 이 사람들 때문에 결국 선거 다 망친 거예요. 첫 번째, 정치 신인 윤석열의 무능. 경험이 없죠. 칼질만 하다 보니까 도무지 정치란 거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윤석열의 무능과 두 번째, 개인적인 탁월함은 있지만 전혀 리더십이라는 이런 상황 속에서 대선을 앞둔 상황 속에 당대표의 역할과 한계가 뭔지를 인정하고 자기를 희생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리더십이 전무한 당대표 이준석의 미숙. 그리고 여러분 보셨지만 김종인 한때는 탁월하고 늘 만지는 선거마다 다 이기기 때문에 신의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그랬는데 이미 김종인 그저께 이저께 하는 거 보니까 어제 오늘 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도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김종인의 독선. 거기다가 여러분 윤핵관 한 명은 아니죠. 그 잔챙이들은 다 일일이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 권력욕에 찌들어가지고 어떻게든 그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그 윤핵관들의 교활함, 후한무치 이런 것들이 실타래처럼 이 난맥상으로 얽혀 있어요. 이건 누가 가도 못 풀어요. 이거는 누가 와서 시를 풀려고 해도 못 풀어요. 거기다가 현재 우리 당을 바라보면 그 김종인, 이준석 세력하고 윤핵관 이쪽 세력, 윤석열하고 여기는 과거에 친이 친박이 싸울 때 그때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요. 저희가 늘 느꼈지만 친이 친박은요 같은 당을 했지만 서로 간에 같은 당에 있지만 사실은 상대보다 더 미워했어요. 제가 이명박 캠프 있을 때 원희룡 캠프 몫으로 전략기획위원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 전략기획팀에 정도원이 이끄는 전략기획팀에 단 한 명의 박근혜 캠프 사람이 없었어요. 그 자리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걔들한테 어떻게 주느냐. 실제로 거기에 전략기획팀에 친이 친박 경선하면서 서로 박근혜 캠프에 고발당해가지고 조사받으러 가면 경찰에 조사받으러 가고 하던 사람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 나중에
결국은 뭐 벌금 맞고 이런 사람들은 공직에 못 가니까 다 어디 사기업 같은데 안간 공공기관에 꽂아가지고 연봉 몇 억씩 받도록 다 만들어줬어요. 그걸 했던 게 김백준 씨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당시에는 그래도 친이 친박 싸움할 때는 이명박 박근혜라는 탁월한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둘 사이에 조율을 해가지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은 있다. 이걸 넘으면 나의 다음 미래도 없다. 이거를 서로 간에 알았기 때문에 그 지도자들 사이에서 묵시적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그 선은 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윤석열 캠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그릇이 없어요. 다들 잔챙이들. 다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기득권 세력하고도 이렇게 주류에 편성하지 못했던 그 비주류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생각하는데 비조리. 우리 경상도 말 비조리라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간만에 칼을 잡다 보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당대표 이준석도 마찬가지고. 뭐 이준석 대표가 언제 뭐 당 주류에 있어 봤습니까? 임명직으로 최고위원하면서 애 대접만 받다가 권력 잡으니까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제가 이걸 놓고 한 이틀 동안 좀 머리를 쳐박고 고민을 했는데 오늘 참 기사에 또 뭐 어떻게 나오냐면 차라리 이준석하고 다 해체하고 김종인도 해체하고 비대위원장으로 나경원을 세우자. 비대위 체제로 가자. 그걸 딱 보는 순간 제가 머리에 딱 치는 게 있었어요. 그래. 비대위원장을 나경원을 세우는 게 아니라 비대위원장에 공기반장 홍준표, 브레인, 우리 당 최고의 브레인 유승민을 공동 투톱으로 세우자. 정적들이잖아요, 여러분. 윤석열이 최대 정적 아닙니까? 한 명은 지금 홍준표 계속 지금 바른 말하는 척 하면서 딴지 걸고 있고, 제 눈에는 딴지 하는 걸로 보여요. 유승민은 아예 도망가가지고 안 나타나고, 그건 무책임하다고 사람들이 욕을 하는 거죠. 저는 윤석열이 지금 김종인을 찾아가서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고 김종인한테 매달릴 게 아니라 그 정성이면 일단 홍준표부터 먼저 잡고 홍준표한테 찾아가서 공식적으로 선배님이 다 맡아주십시오. 제가 허수아비하겠습니다. 제가 배우하겠습니다. 이러면 홍준표가 그걸 내치면 홍준표 정치인생도 끝이에요. 홍준표한테 매달려 무릎 꿇고 도와주십시오, 선배님. 둘 다 검사 출신이니까 되잖아요, 그리고 홍준표한테 뭘 맡기냐면 지금 그 사무총장 임명권부터 시작해서 당 조직 그리고 홍준표가 만드는 일단 당 조직하고 그다음 조직 총괄 공보 이런 것들을 홍준표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유승민을 잡아야 돼요. 홍준표 잡고 나면 유승민 잡기도 쉽다고 저는 봅니다. 유승민한테는 메시지하고 정책을 총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정책의 의장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임명할 수 있는 사람들 지금 다 사퇴했으니까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유승민 당신 보고 해라. 그러니까 윤석열이 인사를 놔버리는 게 지금. 어차피 김종인한테 다 주고 김종인이 좌지우지하고 이준석이 들어올 것 같으면 차라리 김종인, 이준석보다는 홍준표, 유승민이 낫지 않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역대로 정치를 바라보면 정치적 가장 위기 시에 측근을 내치고 정적을 그 자리에 세운다는 이런 그 사례가 여러 번 있었어요. 옛날 링컨도 자기 그 정적을 갖다가 늘 자기 공격했던 사람을 갖다가 남북전쟁 때 장관으로 세웠고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리고 처칠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있던 그 총리가 아주 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이죠. 그렇지만 독일 침공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동안 협상을 하다가 결국 독일이 침공해가지고 뒤통수를 맞으니 어쩔 수 없이 세운 게 처칠이었어요. 저는 정권 탈환이 자기들이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정권 탈환이 시대의 과제고 그 다음에 국민들의 염원이라면 저는 못할 것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끝마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권력 싸움을 다시 하면 돼요. 지금은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의 그 피 끓는 그 목소리, 터질 것 같은 가슴, 이거부터 먼저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로 제가 이 정권 말기에 정권의 레임덕이란 말은 들어봤지만 정말 살다 듣도 보도 못한 야당의 레임덕이라는 건 처음 들어봐요. 지금 레임덕 아닙니까? 레임덕이라는 게 뭐예요? 제가 사전 다 찾아봤거든요. 정책 결정이 조직 내에서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되고
정치 결정이 늦어지고 그 권력의 누수 현상이 생긴다. 딱 우리 당이잖아요. 거기서 더 나가면 뭔지 압니까, 여러분? 그 대더덕이라고 레임덕에서 더 나가면 대더덕이 돼요. 그거는 권력 공백 상태예요. 우리 당은 거기 직전에 와 있어요. 이미 정치 인생 끝났고 그 다음에 정책은 어떻게 해도 이게 실현이 안 될 거라는 걸 뻔히 알고 있고 근데 탁상공론하고 있고 이게 이제 대더덕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당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제가 봤을 때는 홍준표, 유승민을 다시 붙잡아 세워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간절하게 윤석열이 매달렸을 때 그걸 받지 않으면 이제는 대선 패배의 책임이 윤석열한테 가는 만큼 홍준표, 유승민한테도 가서 그 사람들 정치생도 끝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대해 생각에 동의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잘 보고 저도 제 생각을 수정하든지 보완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맙습니다.